민무구 민무질 두 사람이 너희는 왜 말리지 않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07년에 유배를 갑니다. 여기로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민무구 민무질은 나이로 볼 때 원경왕후보다 몇 살 아래였겠죠. 이 사람들은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두 차례에 걸쳐서 왕이 되는 그 과정의 1등 공신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매형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니까 해서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1등 공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태종의 왕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나의 권력도 계속 유지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고, 그 태종 다음의 왕은 누가 되느냐? 나하고 친한 내 조카 양녕이 왕이 될 테니까 우리 앞에는 어떤 거리낌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바로 이 점을 태종이 문제 삼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유배 보내고 거기에서 그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그치려고 했느냐? 장인을 봐서 그랬다. 이 두 처남의 아버지 민제가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민제로 말할 것 같으면 태종이 젊은 시절 처가살이를 할 때 도움을 줬던 장인이고, 또 그때 나에게 학문을 가르쳐준 사부 같은 사람이기도 해요. 게다가 민제는 태종이 왕이 된 다음에 더할 수 없이 조심을 했습니다. 태종이 민제의 집에 와서 잔치를 열고 돌아갈 때 민제가 바깥에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요. 배웅을 할 때 태종은 민제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말에 타지를 못하고, 민제는 태종이 말에 타지 않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민제가 이 태종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태종도 그런 민제의 기대, 그 조심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처남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을 텐데 민제가 죽어요. 민무구 민무질이 유배가 있는 그때 민제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원경왕후가 자기를 이때까지 도왔던 남동생 둘이 남편에 의해서 죽는 것을 지켜본 거죠.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두 사람의 사이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누가? 태종이요. 둘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민무휴, 민무회 둘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 둘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왕자의 난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을 어쩐 일인지 세자가, 양녕이 아버지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있는데 외삼촌 둘이 와가지고 그 누이가 되죠. 누이에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자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도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이때 세자는 계속 태종한테 혼나고 있었거든요. 이 양녕 또 여자 문제 때문에 계속 혼나고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한테 혼나는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점수를 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이 세자의 무책임한 이 일이 큰 사건으로 비화가 돼서 민무율, 민무회 이 두 동생마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 가 있는 그 사이에 아까 읽었던 그 이야기 있죠. 태종이 이비의 모자, 옛날에 10여 년 전에 원경왕후가 이비 모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민씨 집안 사람들이 여기 연루됐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 민씨 집안 사람 중에 핵심이 누구냐면 이 민무율, 민무회였던 거예요. 니들이 그랬지. 니들이 누이의 명령을 듣고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지. 얘기가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국문을 받고, 국문을 받는 사이에 이 둘이 이거는 안 할 말을 한 거예요. 전에 우리 두 형 민무구 민무질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 두 형을 죽인 게 잘못했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되니까 이 두 동생 민무율, 민무회가 더는 변명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18살 시집 와서 36살이 될 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남편을 도왔고 성공했고 왕비까지 됐는데 그 결과는 남편과 여자 문제로 계속 갈등을 해야 되고 친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이거 화해가 됐겠어요? 드라마 원경에서는 둘이 정말 참 그 훈훈한 화해 이런 걸 보여주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입니다. 물론 그 드라마를 역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역사는 안 그렇습니다. 갈등하는 가운데 태종이 이 원경왕후 폐비까지 생각을 합니다. 원경왕후 부인을 폐비, 왕비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김여지라는 사람, 지신사입니다. 지금의 비서실장 정도가 되는데 비서실장을 불러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독대를 해도 사과는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이 기록이 남았겠죠. 부부는 사람의 대륜, 큰 인륜인데 정비가 내 부인이 민무구의 일 때문에 불평을 하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했다. 이게 민무구, 민무질 두 동생 죽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원경왕후로서는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왜 내 동생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느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폐비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민무구의 죄가 분명한데 이걸 돌아보지 않고 사사로운 원한을 내게 푸느니 내가 폐출해서 후세 사람을 경계하고자 하나 조강지처라서 내가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김여지가 정비는 정처, 정식처이고 세자의 어머니이고 아들 또한 많으니 가볍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도 나도 가볍게 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왕실 안, 궁궐 안의 일을 주관할 사람을 선택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자, 내쫓지는 않겠지만 왕비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내가 드리려고 하는 거야. 이러고 나서요. 후궁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답이 쓴 다음 날 가래색 국왕의 혼인을 주관할 관청이 만들어집니다. 임시위원회 TF가 꾸려져요.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쯤 지나서 예조에서 왕의 후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태종 초에도 제후는 9명이고 경대부는 1처, 2첩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논의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1빈 2잉 후궁을 빈 한 사람, 잉 두 사람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걸 제도화합시다 라고 하고 2달 정도의 준비를 거쳐서 11월 20일 날 3사람의 후궁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빈이고 2사람은 잉이 되는데 잉은 궁주라고 하는 호칭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3사람의 후궁을 동시에 드립니다. 자, 태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원경왕후의 두 동생을 죽여요. 그러면 원경왕후가 당연히 그걸 가지고 싸우게 되겠죠. 이 싸우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왕비를 내칠까 내치지 않는 대신 이 정도면 되겠지 후궁 3명을 드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된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원경왕후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이 불화는 끝내 해소되지 않습니다. 자손 대대로 조선 왕실 사람들은 태종과 원경왕후의 이 불화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 불화에 대한 언급이 언제 또 한 번 나오느냐면 성종 때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배출하는 그 과정, 그 논의 과정에서 태종의 이 이야기가 한 번 나옵니다. 성종이 중전을 내쫓아야겠다. 중전 윤씨가 나를 능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게 뭐 소문에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 밝혀서 이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세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윤씨가 낳은 아들이 세자가 돼 있고 앞으로 왕이 될 텐데 그때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갑자사화를 정확하게 예견을 해요. 그때 반대하는 사람 중에 심회라는 사람이 태종과 원경왕후의 이 이야기를 합니다. 태종께서도 원경왕후와 화합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전각 하나에다가 벽쳐, 이거는 그 구석에 몰아넣고 못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벽쳐하게 하고 담장을 높이 쌓았습니다. 이래서 서로 안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잘 처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 윤 씨를 폐비에서 궁 밖으로 내쫓을 것이 아니고 별궁에 폐해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종은 이 말을 안 듣고 폐비에서 내쫓았죠. 그것이 연산군에게 이어져서 갑자사화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건데, 태종은 원경왕후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폐비하지는 않았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이 과연 원경왕후의 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태종은 과연 후궁을 몇 명이나 들였을까요? 셀 수 없다. 너무 많아서가 아니고 기록이 분명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록만 가지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후궁의 수는 17명 또는 18명 정도입니다. 정비, 왕비는 원경왕후 민씨가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왕비와 후궁을 더하면 18명 내지 19명 정도가 됐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아들, 딸 수는 12남 17녀입니다. 29명. 대단하죠? 그런데 실은 그 못지않은 왕이 또 있어요. 태종 못지않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입니다. 후궁의 수는 적었지만 자녀 수는 거의 막상막하인데요. 세종의 자녀 수는 18남 4녀. 조선 왕실이 번성한 것이 태종, 세종 두 대를 거치면서예요. 글쎄요, 지금 전주희 씨가 그렇게 많은 게 이것과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태종은 17명, 18명 정도 후궁을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고려시대와 비교할 때 아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 고려시대와 비교해야 되냐면, 고려가 쭉 이어지다가 조선 초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왕의 결혼이 고려와 조선이 아주 다른데 그 변화가 태종 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려에는 후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왕비가, 고려에서는 왕후라고 불렀습니다만, 왕후가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태조 왕건의 부인은 몇 명이었죠? 네, 맞습니다. 29명이었어요. 현종은 13명, 10명이 넘는 왕이 둘이 있었고, 덕종과 문종은 왕후가 5명, 예종 4명, 고려 말에 충선왕과 공민왕은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왕후들이 동시에 존재해요. 다시 얘기해서 다처가 되는 거죠. 조선에도 여러 명의 왕비가 있는 왕이 있는데, 그때는 예외 없이 왕비가 죽고 난 다음에 계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의 왕비는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선은 1처, 고려는 다처. 이게 달라요. 왕실의 다처가 1처로 바뀌는 그 계기가 조선 초에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이 왕비를 한 사람만 두었다는 것, 그것도 사이가 아주 나빴고 폐비를 운운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의 다처, 왕후를 여러 명 두는 그 제도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